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일상으로 다시 저널리즘 2021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 사회를 다시 맡은 KBS 기자 양영원입니다. 본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 시작이 됐는데요. 주제는 뉴스를 대화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뉴스의 기술적 또 형식적 내용적인 측면의 변화의 혁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세 분의 연사가 무대 위에 또 대기하고 계신데요. 각 연사분들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역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의 전략입니다. 시적절하고 즉흥적인 맞춤형 온라인 3D 퍼블리싱을 주제로 토마스 플린 스케치팹 문화유산 리드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마스 플린 팀장님은요, 3D 디지털화와 글로벌 기관 및 프로젝트와의 기획 워크플로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3D 스캐닝, 인터랙티브 내러티브, 혼합 현실, 오픈 컨텐츠 라이센싱 개발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발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마스 플린입니다. 저는 스케치팹의 문화유산 리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3D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 즉 보도를 위해서든지 혹은 다른 목적으로든지 3D와 온라인 관련 기술을 사용해서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이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케치팹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바라보는 3D 생산 및 소비 동향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3D 콘텐츠에 대한 게시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인 웹의 3D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연결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3D 내러티브의 경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 발표 자료 전체에 걸쳐서 많은 링크를 걸어 놓았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체로서의 3D 모델을 크게 살펴보면 이는 매우 다용도의 매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교육, 게임, 전자, 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데요. 화면상에서 볼 수도 있고 혹은 혼합 현실 장치,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3D 모델은 아니지만 3D 모델에서 파생된 미디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해상 렌더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3D 데이터에 기반한 비디오 콘텐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유용한 매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유즈 케이스를 위해 엉뚱한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악용할 잠재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갖춘 3D는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으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애플은 자신들의 최신 아이폰에 3D 스캔 기능을 추가했고 객체 캡처 API의 경우에는 사진 측정을 위한 API를 위해 객체 캡처를 해서 주변 환경을 캡처링하는 3D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소비자 사업부에 투자하는 다른 대기업들은 소비자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셋이나 다른 장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3D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대화형 3D를 게시하는 개념을 몇 가지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게시할 때 뷰잉과 다운로드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온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형의 3D는 최종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조작할 수 있는 3D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고 살펴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지나 비디오 같이 정적이거나 아니면 사전에 렌더링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대화형 3D를 게시할 때는 이러한 기준들을 실제로 충족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스케치팹의 경우를 보면 스케치팹은 3D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3D 모델을 가지고 있고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케치팹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3D 파일을 스케치팹 서비스에 업로드하시고요. 그러면 스마트한 작업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온라인으로 게시할 수 있는 3D 모델이 있습니다. 스케치팹의 배경 뒤에는 다른 여러 기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에서는 바로 사물을 볼 수 있고 개방형 라이선싱에서는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PI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타사 서비스에 액세스함으로써 3D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3D 크리에이터와 연결하는 제3자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3D 모델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3D 모델에서 협업하는 스케치팹 for Teams라는 것도 있습니다. 3D 모델을 업로드하고 또 게시하는 단순한 작업 외에도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스케치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의 회원이 일종의 3D 예술 및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개의 3D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D 스캔, 역사적 문화유산 콘텐츠, 전자상거래 콘텐츠, 3D용 다양한 사례 등이 있겠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스케치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널리즘과 관련된 기존 프로필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연구개발부와 USA 투데이 네트워크는 모두 스케치팹에 대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링크를 따라가서 보시면 이동해서 생성되는 콘텐츠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팹에는 저널리즘 혹은 저널리스트와 관련된 다른 계정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특정 사용자에 대한 3D 모델을 웹으로 검색해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보여주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3D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케치팹의 3D 에디터를 잠시 살펴보면 우선 3D 모델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태평양 제도에서 볼 수 있는 나무 동상인데요. 여기에서 배경, 색상, 재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여러 점들이 지금 보이실 텐데 이들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3D 모델의 컨텍스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대화형 3D 모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에서 스펙트럼 D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편집된 3D 모델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스케치팹 도구를 사용을 해서 참가형 3D 환경을 만들어 보시면 비디오나 이미지처럼 온라인으로 게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스케치팹이 제공하는 도구는 소리를 추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운드를 추가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곧 가능해질 겁니다. 어노테이션을 추가함에 있어서 클릭 가능한 핫스팟을 추가하고 독자의 관심을 일부 텍스트 모델의 특정 부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모델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투어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매우 독립적인 내러티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3D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콘텐츠를 만드는 3D 예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케치팹의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현실을 캡처하는 프로세스를 사용을 해서 환경 공간에서 환경이나 물체를 3D로 캡처를 하고 3D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처럼 사진 측정은 사진을 많이 찍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행하고 3D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서처럼 iOS 라이다 스캐닝 앱을 사용해서 3D 스캐닝 시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3D 콘텐츠를 생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3D 콘텐츠를 직접 캡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스케치팹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사진 측정 3D 모델에 대한 업로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iOS 라이다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업로드를 매핑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스마트 장치로 3D를 캡처를 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3D 모델을 업로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휴대용 장치로 캡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진 측량 응용 프로그램 같은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려고 고집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실생활에서 캡처된 3D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의 3D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런 3D 캡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어플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3D를 만드는 데는 두 개의 워크플로우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 경우는 사진 측정 및 iOS 라이다를 사용을 해서 약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출력에서는 매우 비슷합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종종 사진 측정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해상도의 더 정확한 3D 모델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iOS 라이다 앱을 사용해서 3D를 캡처할 수 있는 속도와 용이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늘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 이제 3D 스캐닝 장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이제 신기할 정도입니다. 캡처링되는 콘텐츠의 종류도 매우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이나 전문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라인 게시를 위한 3D 모델 최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워크플로우는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3D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이유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보다 우수한 사용자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더 다른 장치에서의 더 빠른 다운로드 시간, 그리고 더 나은 성능 등등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디지털적으로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느리고 낮은 대역폭의 연결은 구식 하드웨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할당이 됩니다. 그들도 실제로는 이 3D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브라우저나 사람들의 장치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최적화된 3D 데이터는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용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나리오에서도 해당 데이터를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도 매우 환경 친화적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저장하는 데 적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더 작은 파일 크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요. 3D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3D 자산과 재사용하고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개, 20개, 30개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3D 모델과 같은 장면에서 매우 큰 3D 파일을 추가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계산 집약적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적화를 하게 되면 쉽게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장면과 컬렉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겠다, 친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례는 어떨까요? 고해상도 3D 모델에서 저해상도 3D 모델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적화 프로세스와 페이스의 수가 높을수록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즈 케이스 또는 시나리오는 오프라인으로 미리 렌더링된 연구 수준의 3D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3D를 대화형으로 볼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로 3D 모델을 설정하고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게시하시기 전에 그 최적화 단계를 워크플로우 단계까지 계속해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하려는 내러티브가 혹은 이야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게시하는 3D 파일에 쉽게 접근하거나 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수준의 경험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 사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최적화된 3D 모델 외에도 3D를 최적화하거나 가능한 한 많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한 예제에서는 큰 텍스처 파일이 있는 약 60만 개의 페이스인 3D 모델을 취한 것입니다. 총 파일 크기는 165MB입니다. 또한 최적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미지 텍스처가 작은
28,000개의 페이스에 불과한 3D 메시지로 전체적으로는 11MB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면 다운로드할 속도와 브라우저 면에서 얼마나 잘 수행될 수 있는지, 빠를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3D 게시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정말 흥미로운 작업을 그때부터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처럼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3D로 요리 레시피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처럼 제로와 현재 지금 만드는 바노피 파이도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D 스캐닝과 캡처의 용이성을 통해서 올해 3월에 분출했던 아이슬란드의 겔링가달리르 화산을 3D로 스캐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 며칠 내에 3D 모델이 온라인에 게시되었고 그 화산 분출 장면의 다양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D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적시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스토리를 게시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3D 캡처의 흥미로운 장점은 장기간에 걸친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버지니아 주에 있는 리치몬드시의 로버트 E. 리 장군의 기념비를 보고 계시는데요. 올해 초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수개월간 일어난 후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낙서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것을 약 3년 전 이 동상의 원래 상태와 비교해서 보시죠. 보시다시피 오랜 시간에 걸쳐서 3D 캡처를 사용을 해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완전하거나 간단한 3D 모델조차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량 부족이 만연했던 코로나 초기 시점에 캡처되었던 것입니다. 뉴욕의 한 비어있는 슈퍼마켓 매장을 점구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3D로 캡처한 다음 휴대용 장치를 사용해서 아주 빠르게 게시하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혼합 현실에 대한 콘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D는 하나의 미디어로 자체 미디어 조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팹의 사자 동상에 3D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자체와도 상호작용하실 수가 있고 그 3D 모델을 임베드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하듯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스케치팹의 여러 다른 웹사이트 그리고 그 스케치팹 이외의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게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팹이 하는 일은 업로드를 한 모든 3D 파일을 두 가지 최신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SDG 및 GLTF 파일들, 그러한 파일 형식들은 안드로이드 및 iOS 장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사용되고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치팹에서는 VR이나 AR 편집기로 인간과 비교해서 개체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VR이나 혹은 AR에서 3D 모델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초기 뷰잉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시할 때는 스케치팹 뷰어의 증강현실 혹은 가상현실로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웹페이지에 포함될 수 있고 3D 모델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2개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체 크기를 경험하거나 집으로 가져온 다음에 파생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특히 좋습니다. 3D 모델을 다른 방식으로 본다라는 것 이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는 하나의 단일 3D 모델입니다. 또한 스케치팹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API를 이용을 해서 3D 모델을 중심으로 경험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비영리 회사인 사이아크는 스케치팹을 미국의 특정 기념물 혹은 기념 공간의 3D 스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만든 가이드 투어의 기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 오디오 및 비디오, 이미지 및 콘텍스트 컨텐츠와 결합을 해서 3D로 온라인에서 매우 풍부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의 가이드 투어를 위한 배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서처럼 3D 프린트를 연결해서 매우 스마트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와이파이로 스케치팹의 내부의 일부 전자장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국립 다윈 박물관의 개발자들은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침팬지의 두개골을 돌리면 화면에 있는 3D 모델도 회전합니다. 또한 3D 인수의 단추를 눌러서 해당 3D 모델에 대한 어노테이션 텍스트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키보드와 마우스로 화면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이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서 특히 올해 본 한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베를린 주립박물관입니다. 거의 실물에 가까운 전시품, 전체 전시 공간과 전시된 개별 객체들의 3D 스캔본을 내보내고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그동안 박물관이 일반에게 문을 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방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3D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전시회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어떠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면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D 콘텐츠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생각은 메타버스를 세우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존재하는 공간에는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관련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스케치팹은 다운로드 가능한 것을 만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 경우는 퍼블릭 도메인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예술가, 디자이너, 문화유산 단체들이 거대한 3D 모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여러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재사용 및 재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약 50만 개의 3D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3D 편집 소프트웨어에 임포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니티나 언리얼, 고도 등과 같은 3D 편집 소프트웨어 등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경험을 만들기 위한 앱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용 필터를 만드는 것이죠. 자, 모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스케치팹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경험을 모두 구축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른 콘텐츠의 짧은 애니메이션입니다. 3D 콘텐츠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케치팹에서 모질라 허브에 3D 모델을 추가하는 데모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두세 번 클릭만 하시면 다양한 3D 모델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테마로 이런 공간을 만들면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 경험이 초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3D 콘텐츠를 이용할지는 이제 지켜볼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완벽한 일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도 없겠죠. 3D 캡처 및 온라인 게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지고 아무리 저렴해졌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장비와 우수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손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창의력과 퍼블리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디까지나 아직 특정 성숙한 산업계 및 인터넷 생태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소외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본 발표 주제에 대한 이메일이나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발표가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메일까지 남겨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1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 주제 뉴스를 대화로 바꾸는 전략
그 가운데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토마스 플린의 발표를 들었습니다.